호비예요. 호비. 네. 얘가 하고 나와서 물을 말리면 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뽀송하게. 네. 감사합니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경련이 첫 번째인 경우에는 대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분 내에 또는 길게 봤을 때 3분 내에 경련이 멈추기 때문에 그때에는 입에 인공호흡도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응급 상황일 때 이제 119에 바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을 때는 1번 뇌전증 지속 상태, 굉장히 길게 경련이 간다. 이게 굉장히 사망률이 높게는 35%, 40%까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보통은 한 10% 이상. 그래서 경련을 5분 이상 지속할 때에는 이제 뇌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19를 일단 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신 발작이 5분 이상 하면 이제 길다. 또는 경련이 멈춘 것 같았는데 좀 이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면 바로 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침이나 토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깬 것 같은데도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쓰러져서 이제 어깨가 골절이 됐다거나 다쳤다거나 머리를 부딪혔다거나 또는 물 속에서 경련을 해가지고 입수가 됐다거나 임산부가 경련을 했다거나 뇌염 등에 의해서 뭐 열이 나면서 경련을 했다거나 첫 발작이라던가 이럴 때는 이제 119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R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도 2024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코그니션 먼저 알아채고, 그 다음 리스폰스 적절하게 시간에 맞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 리커버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3R이라고 하는데 이 캠페인은 대부분은 이제 원내에서 간호사를 교육하거나 또는 간호사들도 사실 시절 그 경련에 발작에 굉장히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간호사를 교육한다거나 또는 간호사가 환자에 맞게 환자한테 교육을 한다거나 보호자한테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목적으로 3R을 많이 쓰고 있는데,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개별 맞춘 그 환자한테 하는 그 프로그램 또는 원내 교육 또는 지역사회 교육, 마치 우리가 CPR 교육하듯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듯이 이 교육을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도 확보를 하고 그 원내에서 만약에 그 코드블루는 사실 CPR을 부르는 거긴 한데 그 의사를 모으기 위해서 어쨌든 이머전시 콜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느슨하게 하고 신체를 보호하고 병원이니까 이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면서 92% 이상이게 노력하고 부족하면 산소를 주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붙잡지 않고 무리하게 석션도 하지 말고 노라제품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원내 지침을 주고 있었고, 예방으로는 이런 경련하는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다, 우리 병동에 입원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간호사들이 그 자리에 이제 산소냐 석션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낙상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드레일을 항상 올려놓으라고 교육하고, 친구를 준비해서 이제 만약에 경련할 경우에 받쳐주고, 그 다음에 경련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경련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라 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도입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련을 하다가 발작을 하다가 제가 지금 말을 계속 혼동하고 있는데, 그 발작이라는 거는 뇌에서 나오는 운동 경련, 그 다음에 그 감각 발작, 그 다음에 뭐 행동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발작이고요. 경련은 운동으로만 나타나는 걸 우리가 경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이나 톰을 지워줘야 되고, 골절이나 탈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구를 없애고 인덕션을 하고, 뭐 그 음식 조리기구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환자가 넘어지더라도 그게 걸려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낙상을 방지하고 익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감독관 하에서 수영을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을 잘 먹어서 빈도나 강도를 낮추고 집안 환경도 잘 닫힐 수 있을 만한 곳을 이제 치워주고,
그리고 향 목욕보다는 샤워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뇌전증 돌연사가 있는데요. 한 뇌전증 환자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리고 난치성 뇌전증 환자 한 15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근데 이제 뇌전증 환자가 그 뇌의 어느 부위에서 발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호흡 중추나 심장을 그 전기 신호를 주는 곳에서 만약에 발작이 일어난다면 호흡이나 심장 마비의 가능성으로 뇌전증 돌연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 발작의 경우, 난치성 발작의 경우, 수면 중 발작의 경우 더 확률적으로 높겠고, 예방적으로는 뭐 약물이나 수술이나 시술로 이제 일단 막아보고, 요즘에는 이런 그 헬스 밴드나 그 뇌전증을 모니터링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착용해서 이제 그 환자가 발작을 할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게 되겠습니다. 서머리 보시면은 첫 번째 도움으로는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환자가 안전하게 발작하도록 해주고 회복을 도와준다. 그다음 응급 상황일 때 콜을 해야 될 때는 5분 이상 그 발작을 하는 경우, 외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익스인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널리 교육을 하면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많이 그 인식 개선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희 그 센터도 있고 당연히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실기를 하고 활동하는 가족의 신뢰를 가져가는 것만큼 가까운 그런 방법이 현실이지 않는 생각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번에 그 식도도 있지만 이런식보다는 더 하나가 진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더 낫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친밀해지고 같이 이렇게 내세우고 갈 수 있는 굿즈인데 굿즈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뭐 저희가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 대표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거의 뭐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자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인연과 좋은 내용을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기자님도 잘 모르실 테니까요. 이거 좀 회사하고 이런 거좀 설명해 주실게요. 안녕하세요. 홀로 제작사 주식회사 오콘의 윤지희 대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뇌전증을 앓고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 환자의 그 보호자였었어요. 근데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증상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굉장히 저도 고생을 굉장히 수년간 해왔었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제가 이 뇌전증 그 학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려고 지금 오게 된 거고요. 저희 회사는 그 아시다시피 뽀로로를 가지고 2003년부터 시작하신 20년이 됐습니다. 뽀로로가 20살이 넘었어요. 뽀로로를 보고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20대가 다 돼서 20대 후반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뽀로로 외에도 여기 보시면 승부공룡 부부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좀 더 유명한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슈퍼잭이라고 하는 그 파란색 이 슈퍼 히어로 캐릭터에는 사실은 이렇게 음식 잘 먹고 뽀빠이처럼 힘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이 세상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캐릭터들이 뭔가 이런 이 뇌전증 그 보호자분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좀 더 친밀하게 정보를 좀 이렇게 시도가 또 특이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면 그분들이 뇌전증약 개발 자체가 젊은 사람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학적인 30%는 약의 조절이 안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약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하여튼 모든 사람은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그 중에 70%는 이제 발작을 안 하는 상태. 그리고 그 중에서 반은 되게 약을 끊으면서 발작을 안 한 상태가 5년 정도 지나가면 관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약을 이제 줄여가서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해 상태의 5년 기간은 과거에는 2년이고 5년으로 해서
2년까지 약을 잘 먹으시오라는 기준이 아니라 임상 연구 결과의 기준이 되는 거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관해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줄여서 끊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한 5년 돼야 재발률이 그런 분들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제두치연맹에서 거기 복합들이 모여서 하는 그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거는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일단 맞겠지만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질문에 답 안 와요. 워낙 저희가 많기 때문에 저기 다른 질문.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디넷 코리아의 김현균 기자입니다. 하신 대로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업무도 실은 뭔가 장애가 있으면 할 수, 그러니까 어떤 저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내전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저희가 뭐 수를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마 소송을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실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공유를 하고 좀 실제로 업무가 전혀 문제 없는 내전증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험군이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규정을 좀 만드는 걸 좀 제안하거나 학교에서도 이런 이제 뭐 하거나 뭐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뇌혈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시컬레로 이제 뇌전증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뇌전증 환자분들이 빨리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대액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은 아니고요. 그 약에 잘 조절되는 약 70%의 환자들은 크게 이제 그 수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탈리티, 수명률 이런 거랑은 크게 상관없이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잘 지내시고 그 외 20-30%의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에 약간 이제 뇌전증이 이제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인지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신경학적 후유증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신경학적 동반 질환이 있거나 하는 뇌전증이 아니라 대부분에 속하는 이제 70%의 뇌전증 환자분들은 삶의 질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심내혈관 그 질문하시고 가셨어요. 벌써 가셨어요. 네. 그 질문해야 되는데 아마 그분이 뭐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한 발작 약물 중에서 그 리피드를 조금 올리는 약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뉴드럭들은 그걸 떨어뜨리거든요. 심내혈관의 위험도를 낮춘다. 요새 약들이 뭐 이런 뭐 내용이 좀 있어서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가시기 전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조금 있는데 꼭 잠깐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엑스코폴리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신약에 대한 약이 나왔는데 그 치료를 하려면 환우들이 잘 치료해 가려면 새로운 치료했는데 약간 치료약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균만이 얘기가 되는데 약은 없다는 그런 얘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큐세라피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응급 대응만 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때 아까 얼핏 얘기 들었지만 네이절 스프레이 얘기가 나왔고 하나는 그 인할레이터가 있어요. 네, 스타카토라고 그러면 네이즐라메라고 스타카토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렉툼에 넣어서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요새는 이런 약이 있는데 그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물 효과들이 좋은 약, 신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그 엑스코폴리스랑 브리비액트도 있고 피테플라도 있고 이렇게 한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못 들어오고 있죠. 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약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가를 왜 못 받았을까요? 그 20년 전에 만들었던 제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 제도 때문에 그래요. 약가를 주려면
기존 약가 대비 평균가에서 가격을 정하거든요. 근데 기존 약이 지금 이게 몇 가지 쓰는지 아십니까? 30개 넘게 써요. 30가지. 그 중에 쓰는 것 중에서 옛날 그 6.25 사변 때 썼던 페니토인, 페노밥 이런 약 쓰고 있습니다. 페노밥 그거 언제 나왔냐면 1912년, 100년 전에 나왔어요. 페니토인? 뭐 1936년, 7년 뭐 그런 1900년도 그 6.25 사변 전에 썼던 약하고 막 그 70년대 그 말포리 카노마제핀 그런 약들하고 다시 그 약간 그 지방 리피드 올린다는 그 약이 카바마제핀이에요. 임신 기억력 말포레이트, 여성들 비만 그런 약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평균 약가 쓴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쓰는 사람이 있어서 쓰긴 하지만 그러면은 약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안 들어오죠.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손해보고서 패턴식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이렇게 막 저희가 떠드니까 밖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쪽에서도 그 제도를 바꾸기가 약간 저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유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으로 자꾸 넣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의외로 들어와요. 혁신적인 신약들이 잘 그 전체적인 뇌전증 환자에서 대여를 받으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희귀의약품으로 돌려갖고 자꾸 개발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으로 해서 들어와서 거기 허가하기도 쉽고 대상 경계선 평가도 쉽고 약간 제한도 없고 비교 평가도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되는 게 그게 이렇게 가면은 안 돼요. 이거 10년, 20년 큰일 나요. 우리나라 바꿔야 돼요. 이거 기존 약가 대비 평균가라는 제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그게 도움이 된 건 맞긴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에피lep시만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희귀의약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그 속이 타요. 그 신약들을 이렇게 그쪽으로 우회시켜갖고 간다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중증도 얘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중증도? 그 상급종합병원 그 평가에서 중증도 얘기 나옵니다. 이 에피lep시 중증도 높은 거 아시죠? 그 리피터티브 시저 반복해서 발작하는 경우는 위험해요. 아까 그 질문하다 가셨지만 수백 그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증도로 잡아줘야 ICD-10, 11 이거 국제진료 11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11에 그 어큐 리피터티브 시저를 다른 질병 분으로 넣었어요. 중증도를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 지금 ICD-10 갖고 중증도 분류하고 있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증도에서의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정도 얘기는 두 가지는 아무래도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저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치성 발작 등이 있을 때 이렇게 경련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걸 저희는 이제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하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직접적인 뇌 손상이 와서 의식이 회복이 어렵거나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약제, 집에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약제가 들어온다면 그런 뇌전증 지속 상태로 이어지는 그 비율이 제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숫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제 확실히 대응이 빨라질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 전임 회장이 인사진도 다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약물이 우리가 그런 거 안 들어서 우리나라 치료 잘 못 받지 않느냐